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 공부할 거는 내용이 뭐냐면요,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뱅크 사업으로 하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요 수업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과정은 3번에 걸쳐서 이미 강의가 끝났고요. 심화 과정은 3번 중에서 1번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째 날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첫날은 한글 문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엑셀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엑셀에 관련된 수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한글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여유 자리가 있듯이 세 번째 날에 오셔서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대체인력뱅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인력뱅크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출산이나 이런 거 임신 휴가로 인해서 인원이 빠졌을 때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못 하시면 대체인력뱅크 사업으로 투입이 됐지만 쫓겨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타다도 못 쳐, 엑셀도 기본도 몰라, 뭐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으라는데 그것도 힘들어해. 그러면 직장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시면, 업무를 잘하시면, 이제 원래 있었던 근무자가 돌아왔다 할더라도 여러분이 잘하시면 여러분 추가로 인원을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하셔야 돼. 뭐든지.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3시간 동안 해서 과연 직무교육이 될까? 30시간 해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시간만 수업을 듣는 거지만 3번에 걸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꽉꽉 차면, 넘치면 못 들어오지만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날 오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했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첫날 우리 이제 기본 과정에서 했던 수업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 중급 과정에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그대로 다 전달이 됐으니까 여기서 쭉 이어서 보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한 거. 오늘은 이제 5번째 날이니까 요 위에 13번이 아니라 14번에 올라갈 겁니다. 오전 수업 한 게 있으니까 그게 13번으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 수업은 14번째 강좌로 올라갈 겁니다. 참고로 10월 31일 날 마지막 수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날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나면 공방에 와서 봤는데 이 내용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공방 2로 가시면 돼요. 종강이 되면 공방 2로 다 넘깁니다. 그럼 여기는 날짜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정별로 쭉 올라가요. 한 2000편 정도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강의에 참여하시면 돼요. 복습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실행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쇄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엑셀에서 첫 번째는 자료 입력이죠. 자료 입력입니다. 근데 자료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이냐면, 자, 문자 입력해야죠. 문자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한글, 영문, 한자, 기호, 특수문자, 이런 게 자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날짜, 시간, 숫자, 그리고 수식, 계산식이죠. 계산식. 이런 거를 입력하는 게 자료 입력입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복습 자료 다 올라가니까는,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메모하시면 되는데, 적으시다가 제 소리 못 들으실까봐, 설명을 놓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 작업을 해요. 계산 작업 전에 서식 지정을 합니다. 서식 지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꾸미기죠. 꾸미기.
글꼴 바꾸고 색깔 바꾸고 크기 바꾸고 정렬 바꾸고 꾸미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문서 작성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서 작성에서 나오는 그렇게 꾸미는 거를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식 지정이 단순히 엑셀에서는 그냥 글꼴만 바꾸고 꾸미면 좋은데, 그거 말고 엑셀다운 서식 지정이 따로 있어요. 엑셀만의 서식 지정. 예를 들면 소수점 평균을 뭐 두째 자리까지 만들어라, 셋째 자리까지 만들어라, 소수점 없이 반올림을 해라,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일반 문서 작성에서는 안 나오는 기능인데 그런 거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 작업을 해요. 계산 작업. 여기는 수식, 함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즘 문제집 보시면, 여러 문제집 보시면 총점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등수 계산하고 판정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심사통과 인원이 몇 명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산 작업입니다. 문서, 일반 한글 문서에서는 계산 작업이 가능은 한데, 합계 평균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뭐 석차라든지 등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분석 과정을 해야 돼요. 분석. 자료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 이 자료 분석은 여기는 없고요. 파일을 하나 더 드렸어요. 제가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가시면은 데이터 분석 및 관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분석, 관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차트, 다른 말로 이제 그래프죠. 그래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래프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엑셀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이 보편적으로 3시간 해요. 우리 대학생들, 엑셀을 어느 정도 기초를 배웠다는 대학생들을 기초로 제가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는 3시간이 안 되죠. 부연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조금 내가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엑셀을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엑셀을 난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고 우리 센터나 아니면 지역 주변에 이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무료 강좌든 유료 강좌든 간에 엑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엑셀 작업하는 거하고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도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아까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반은요, 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막 여기저기 들어가서 엉뚱한 거 눌러보고 막 그런데, 우리 지금 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는. 근데 의외로 잘 하시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무행정 업무를 하시려면 인터넷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잘한다는 의미가 나는 잘하는데 남이 봤을 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를 실행해 놓고 거기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변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핸드백이 나왔다, 신상에 나온 걸 검색할 수도 있고 그거를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무슨 자료를 내가 검색을 해서 그 검색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하철 노선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서초구청역에서 여기로 오는데 40분 걸린대요. 그럼 40분 걸려서 지하철역에 내리면 몇 번 출구해서 여기까지 또 뛰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한 15분 늦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선생님도 깜빡하셨나봐.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수업 시간은 됐는데. 그런 걱정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기반을 해서 내가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상에서 PC에서
지하철 그 시간 검색하는 거하고 스마트폰에서 노선 그 시간 검색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세요? 여기선 40분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컴퓨터로 집에서 계산해 보면요 60분 나와요. 보편적으로 시간을, 왜냐하면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 그런 게 없잖아요. PC는. 스마트폰은 현재 시간을 위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어떤 기자재를 사용하다가 고장해놔서 AS를 받으려고 서비스 센터를 찾는데 저희 집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딜 가서 어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4번 갈아타고.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3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마치고 나오는데 개봉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저희 집에서 개봉역 가깝거든요. 15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봉역 가는 버스를 탔는데 5분 만에 가는 거야. 내렸더니 개봉역이래. 그래서 개봉역에서 버스 타고 집에 오니까 합이 한 45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가는 데는 3시간 걸렸단 말이야. 네이버가 저를 속인 거죠. 아니, 제가 잘못 검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네이버만 믿고 갔던 거지. 왜냐면 제가 그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라 지역을 모르니까 막 헤맨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바보 소리 듣잖아. 그 얘기하면 바보가 절로 나오는 거지, 바보 소리가.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이버 믿고 했는데 그렇다고 네이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잘한다고 하는데 남이 보면 못하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컴퓨터를 30년 한 제가 그 이야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래도 컴퓨터 20년을 했었으니까 제법 잘한다고 어디 가면 얘기하는데 바보짓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도 잘한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잘한다 라는 말이 들리려면, 그런 생각이 가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직업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료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엑셀의 자료 입력은 B의 네 번째, 엑셀을 좀 설명드릴게요. 엑셀은요, A, B, C, D 하는 칸이 있어요. 칸. 이거를 우리는 열 그러죠. 열. 컬럼. 칸을 말하는 거고요. 1, 2, 3, 4 하는 줄이 있어요. 줄. 행이라고 부르죠. 행. 그래서 여기는 B번, 두 번째 칸, B열이라고 하고요. 4행, 네 번째 줄 만나는 이곳. 여기를 보시다시피 B의 네 번째 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셀.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셀이란 말은 뭐냐면 세포. 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쓸 겁니다. 회원 번호 이렇게 써보세요.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TAB 탭키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척척척척 넘어가요. 그리고 Shift 키, Shift 올라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얘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도 가죠.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건너가는데도 마우스를 클릭하면 남들이 바보라 그래요. 보세요. 키보드 작업하다가 갑자기 마우스를 잡아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다시 키보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굼뜨는 행동일까요? 그냥 빨리 작업해야 돼. 타자가 빠르다 느리다도 중요하지만 요령을 알아야 돼. 그래야 빨리 입력하고 빨리 퇴근하지. 자, 성명 쓰고요. 또 심사위원 1이라고 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 아래 점이 하나 있어요. 점. 이 셀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굵은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밑에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 이 마우스 포인터가 어떨 때는 굵은 십자가,
그 다음에 테두리선에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 화살표일 때 움직이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있죠. 점 있는 걸 눌러서 옆으로 하나 둘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증가돼요. 두 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냥 옆에서 쭉 훑기만 하면 쭉 숫자가 증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는 총점, 그 다음에 평균, 등수, 판정 하고 매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원래는 옆으로 탭 눌러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딱 누르면 다음 줄 앞으로 쭉 가요. 원래는. 근데 우리 이제 중간중간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원번호도 자세히 보시면 영어예요. 대문자 TC 빼기 001 썼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점이 있잖아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완성돼요. 이거 모르시면 죽어라고 씁니다. 아는 사람은 휙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블럭을 미리 설정해 놓고 입력하는 게 좋은데 이 숙달이 안 되시면 어려워요. 그냥 입력하세요. 자, 항목을 입력할 때는 옆으로, 알맹이를 입력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 입력하고 나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실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왜 갑자기 거기 강호동하고 윤택이 나왔느냐? 제가 아는 사람은 8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컴퓨터를 옆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작업하는데 강호동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 강호동 썼어요. 그 누구를 고민할까 하다가 나는 자연이다에 윤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택을 썼어요. 강호동은 배가 나왔고 윤택은 머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둘 다 저를 닮았어요. 배도 크고 머리도 크고 헤어스타일은 다르지만. 자, 숫자는 오른쪽 숫자판이 따로 있죠. 키보드에 이 숫자를 입력하는데 오른쪽 숫자판 내려다 보시면 끝에 엔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엔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밀렸었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렸었잖아요. 그러면 얘네 데이터를 아까 제가 그 검은 줄 있잖아요. 검은 줄 얘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빼먹고 그럼 이제 블럭을 잡으면 겉에 시커먼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마우스로 당기시면 이동을 해요. 천상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밀렸었으면. 예. 그리고 모르고 얘를 빼먹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빼먹을 때는 그럼 얘를 아래로 하나 내려놓고 여기다 마저 쓰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힘드시면 다시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꾸미다가 막 작업하다가 더 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A가 굉장히 좁아요. A라는 칸이 좁아요. 그 왜 A부터 입력을 안 하고 B부터 입력을 했느냐?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테두리 선을 그릴 거예요. 테두리 선을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가가가 옆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가가 왼쪽 보시면 네 번째 요거 있어요. 요거 아래쪽 테두리라고 있잖아요. 그 아래쪽 테두리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누르면 테두리 선이 보여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거든요. 여기 블럭 잡은 상태에서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테두리 선이 그려졌는데 A부터 입력을 하면 왼쪽 테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B에다 입력을 하고 A를 좁히는 거예요. A를 좁히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A와 B의 경계선 보이세요? A와 B의 사이 그 경계선. A라는 글자와 B, 이 밑에가 아니고요. A와 B 사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때 마우스로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세요. A가 보일랑 말랑. A와 B의 경계선이에요. A와 B의 경계선, 여기 A와 B 경계선. 다른 데는 전혀 안 되고요. 경계선만 됩니다. 경계선만.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는 노란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가가가 옆에 보시면 페인트통 있어요. 노란색. 또 다른 색깔을 선택하실 때는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고 그냥 노란색을 클릭하면 노란색 클릭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기본 점수. 여기도 여기 다 마찬가지.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다 가운데 정렬하시고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두 칸을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을 그려주시면 보기 좋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이 동네는 제목이 가운데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를 눌러줄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여러가지 칸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나로 변해요. 그 글자를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대신에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할 겁니다. 얼마나? 본문보다 한 50% 더 크게 하세요. 16포인트면 될 것 같아요. 본문 글자가 11포인트니까 16포인트나 한 18포인트, 20포인트도 괜찮은데 막 40포인트 이러면 안 돼요. 제목은요, 본문 글자보다 50% 정도에서 100% 더 크게. 11포인트니까 한 16포인트에서 해주시면 되죠. 뭐. 딱 봤을 때 제목이 글자가 크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요. 여기도 병합하고 노란색 칠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입력이죠. 이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물에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료 입력하는 거죠. 근데 날짜가 없죠. 한글 입력했고 영어 입력했는데 한자 입력은 안 해봤잖아요. 한자 입력하는 것도 잠깐 해볼 거고요. 날짜도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날짜. 날짜는요, 여기다 한번 써보죠. 여기다. 여기 두 개, 책, 인쇄물에는 없어요. 여기 두 칸을 병합을 하세요. 두 칸을 병합하시고, 여기도 박스를 하나 칠할까요? 이렇게 보기 좋게 박스를 칠할까요? 테두리선 그려놓고,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려고 그래요.
날짜는 년, 월, 일로 돼 있죠. 날짜란 말은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년월을 입력해 줘야 돼요. 2018 빼기 10 빼기 10 2018년 10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거잖아요.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거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에 세미콜론 누르시면 날짜가 슉 들어가요. 오늘 날짜는. 오늘 날짜 입력은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그리고 세미콜론. 컨트롤 키도 두 개 있죠.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 건 안 움직입니다. 왼쪽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엔터. 왼쪽에 있어요. L자 오른쪽에 점하고 컴마처럼 보이는 애 있죠. 여기 세미콜론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컨트롤 콜론도 있어요. 컨트롤 콜론.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요. 지금 시간. 예. 그러니까 날짜에는 요일도 있죠. 날짜에는 요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일 입력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날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요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엑셀로는 금방 나와요. 명령만 걸면 바로 나옵니다. 자, 보실래요? 여기 날짜에 가서 요거 여기 날짜라고 찍혀있죠. 위에요. 네. 그 화살표 눌러서 아이고 더디요. 모래시계 나오네. 여기에 자세한 날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샵 이렇게 뜨나요 혹시요? 그러면 경계선, 요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아, 얘를 세 개로 합쳐버리죠.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주면 세 개로 될 거예요. 병합을 하면 당연히 공간이 작아서 자릿수가 부족해서 샵 떠요. 다시 병합을 했잖아요. 세 칸을. 그럼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나오겠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꾸미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글꼴도 바꾸고 뭐 색깔도 넣고 테두리선도 넣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계산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암산해서 촥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거 평균이 얼마예요? 90.43이에요. 평균이 딱 나와요. 저는 합계가 얼마냐면 2713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합계가. 놀라시죠? 아,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틀리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떠요. 여기 합계가 여기 떠. 자, 요만큼의 합계는 얼마다? 여기 떠. 모르면 당하는 거고. 블럭을 잡으면 합계가 얼마다, 개수가 몇 개다, 평균이 얼마다 뜨죠. 그렇죠. 엑셀이 그 정도는 해줘요. 문제는 여기다가 계산을, 합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한번 볼게요. 아, 하나 빼먹었다. 기본 점수 20점 넣어줄게요. 기본 점수 20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마우스, 왼손은 항상 키보드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입력할 땐 다 양손이 키보드를 써야 되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빨리 가서 숫자를 써줘야 되고.
자, 총점은 이렇게 합니다. 엑셀에서 계산은요, 무조건 는 하고 시작합니다. 는은 왼손으로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클릭을 했잖아요. 이 자리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는 하고 나서 하셨죠? 첫 번째 심사위원 98점 있잖아요. 여기다 98을 쓰는 게 아니라 98점 점수가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 얘를 클릭하면 5 뒤에 다섯 번째 셀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파랗게 떠요. 그리고 더하기. 오른쪽 숫자판의 끝에 보면 더하기 있어요. 오른쪽 숫자판에. 오른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왼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사위원 94점 자리를 클릭하면 녹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클릭하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 그 다음 심사위원 세 번째 점수를 홍길동 거를 클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자릿수가 글자 수가 늘어나면서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선택한 게 보이죠. 보라색으로. 그 더하기 기본 점수를 클릭할 겁니다. 저 상단에는 기본 점수. 엔터. 자, 수학능력 시험을 60만 명이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서부터 60만 번째 학생까지 계산해 줘야죠. 는. 또 하세요. 오늘 풍년입니다. 계산 풍년입니다. 는. 이렇게 는 죽어라고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죠. 60만 명이 시험 봤으면 60만 번을 고생하는 거죠. 10명 시험 봤으니 다행이에요. 2,000명 시험 봤으면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0만 명 시험 봤다고 60만 번 계산하면 그래서 총점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평균은 언제 계산할 거고 등수는 언제 계산할 거냐고. 이거 입력하는데 3일 걸렸어. 그럼 등수까지 계산하려면 6일 더 해야 돼. 안 하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잘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얘를 고치려면 더블 클릭하면 고쳐져요. F2번 키 눌러도 고쳐져요. 본래 F2번 키가 어떤 내용을 고치는 기능이에요.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상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써요. 엑셀에서는 그 알맹이를 더블 클릭하면 고치려고 들어가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3개를 더했죠. 밑에 있는 일짐에도 총점이 왼쪽에 있는 3개를 더했어요. 각각 다 왼쪽에 있는 3개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나 더 더했죠? 기본 점수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파란색, 녹색, 보라색, 저기 또 하나 색깔 기본 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왼쪽 거 세 가지 색깔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색깔은 왼쪽 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2의 두 번째는 어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세 개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왼쪽 그 왼쪽 그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기본 점수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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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예요. 아니면 위에 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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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러죠?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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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여기 왔지. 여기는 307은 여기까지 왔지만 283은 여기까지 와야지. 그러면 이 300은 뭐라 그래요?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은 맞는데 위에 거 여기까지 왔어. 얘는 판정이라는 글자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 계산하고 입력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라는 걸 했었잖아요.
여기도 DC001 쓰고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얘도 그게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쭉 아래로 훑으면은요, 아래로 훑으면 계산이 쫙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생각 안 나오는 게 글씨 때문에. 여기 307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아까 왼쪽 거 3개랑 저 위에 거 그 계산한 거를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훑으면, 이것도 훑지 않고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도 아래로 쭉 알아서 내려갑니다만, 60만 명 시험 봐도 60만 번 내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60만 번째가 착 계산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거 이렇게 와 있잖아.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얘를 취소하려 그래. 더블 클릭한 거 취소할 때는 ES 키 누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윤택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엉뚱한 거 더하게 되죠. 이게 엑셀에서 제일 중요해요. 엑셀에서 셀 참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왼쪽 거 더하기 위에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거라는 건 말 그대로 얘네들 왼쪽 거를 더할 거고 얘네들 왼쪽 거를 더할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거라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왼쪽 거라는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위에 거는 오른쪽 위에 이렇게 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위에 3번. 그럼 얘는 오른쪽 3번, 위에 3번. 그 엉뚱한 글자를 더했단 말이야. 야, 숫자랑 글자랑 어떻게 더하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제2의 4번째가 아니고 제2의 2번째야. 얘도 야, 제2 3번째 아니고 제2 2번째거든 하고 일일이 얘도 제2의 11번째가 아니라 제2의 2번째거든 하고 제2의 2번째라고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왼쪽 거 3개랑 제2의 2번째 거랑 더해야 되잖아요. 왼쪽 거 3개랑 제2의 2번째 거랑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왼쪽 거고, 왼쪽 거 얘는 제2의 2번째고, 근데 딱 봤을 때 얘도 왼쪽 게 아니라 D5, E5, F5라는 셀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만 제2 2번째가 아니라 나는 D의 5번째야 라는 소속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왼쪽 거, 얘는 저 위에는 제2의 2번째 거.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풀어서 본다면 왼쪽 3개랑 제2의 2번째를 더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공식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얘를 달러가 꽝 찍히게 해줘야 돼. 이거는 틀린 말이다. 이게 틀린 말이다. 얘가 맞는 말이다. 그럼 얘는 제2의 2번째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다? 왼쪽 3개랑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위쪽 3번가 있는 거, 얘를 더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에 3번이 있었던 거, 거기 있는 걸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얘한테는. 그러니까는 제2의 2번째를 더하려고 보니까 왼쪽도 주소가 있고 제2의 2번째도 주소가 똑같은 형태로 주소가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왼쪽 거다, 위에 거다, 오른쪽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상대적 주소 방식을 쓰고, 제2의 2번째 딱 고정되어 있는 애, 이렇게 아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애, 이런 애를 표현할 때는 절대 참조라는 걸 표현한다. 상대 주소, 다른 말로 상대적 표시, 상대적 참조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상대 참조, 상대 주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혼합, 그 다음에 절대, 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상대, 혼합, 절대 3가지가 항상 잘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기본 점수 더하는 게 없었으면 상대적인 거로 다 끝나요. 그냥 왼쪽 거 3개만 더하면 되니까. 근데 기본 점수를 더하는 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뭐 때문에? 절대 참조라는 거, 절대 주소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는 왼쪽 거랑 그 왼쪽 거랑 또 왼쪽 거를 더했잖아요. 그리고 저기를 더할 거 아닙니까, 얘를.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동떨어져 있는 애죠. 그러면 F4번 키, F4번 키를 딱 누르는 순간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혀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답이 쫙 맞아 들어갑니다.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3번이니까 망정이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심사위원 1번 1심사위원 선생님에 대한 10사람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는 홍길동거 클릭 더하기, 일찜에 더하기, 임꺽정 더하기, 이순신 더하기, 을지문덕 더하기 다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모르고 얘를 2번 눌러, 모르고 쟤는 빼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점수 꽝 되는 거지. 야, 뭐를 어떻게 눌렀냐? 야, 다 색깔 체크되어 있는데 파란 거 2번 들어갔어. 요거 말고 요거 D12번째가 2개 들어갔어. D8도 D8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네. 얘도 2번 들어갔어. 이게 맞아. 10번을 클릭하려면 그것도 힘들죠. 만약에 수학능력 시험 60만 명 봤다는데 60만 명이 합격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60만 번 찍어야 되잖아. 그거는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 얘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빨라요. 함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 여기 있다. 여기,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물론 홈이라고 하는 메뉴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메뉴가 좀 작아서 수식이라는 메뉴 가면 시그마 기호가 있어요. 얘는 자동합계 중에 첫 번째 합계 구하는 기능이고, 평균 구할 때는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클릭할 거고요. 일단 총점은 합계니까 자동합계에 있는 합계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요 3가지가 껌뻑껌뻑 거릴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검은 게 블럭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블럭 끝에, 괄호 전에다 클릭하고 컴마, 니네 3개 말고 또 하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찍어주면 되지. 근데 찍어줄 때 어떻게 하라고? 얘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F4번 키, 메뉴판 우리 키보드 상단에 보면 F4번 키 있잖아요. 얘 눌러주면 달러가 꽝꽝꽝꽝 막 나타나. 누를 때마다 바뀌어.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따당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함수를 이용한 계산 공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만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알아서 쭉 더블 클릭하면 쭉 들어간다 이거지. 총점 계산하는 게 그냥 3사람의 합계 점수만 내는 게 아니라 기본 점수를 하나 더하는 게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렸고요. 자, 이번에 평균 계산할 건데, 평균은 뭡니까?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죠. 합계를 3사람 합계 점수를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총점을 3으로 나눠도 되는데, 는 하고 총점을 나누기 3 해도 되죠. 이렇게 나누기 기호입니다. 요게 슬래시가 합계를 3으로 나눠도 되는데, 만약에 심사위원 2번이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2로 나눠야죠. 2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3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것도 사실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합계 들어가서 평균을 누를 겁니다. 평균을 딱 눌렀더니 이 주책 맞은 애가 심사는 1번서부터 총점까지를 껌뻑거리면서 평균을 내겠대요. 총점은 아니잖아. 근데 무조건 함수는요, 자기 왼쪽 거나 위에 거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계산하려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아니야 요 세 개만 해 라고 다시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총점은 빼고 요 세 단원 거, 그렇죠? 그리고 맞으면 엔터. 만약에 총점이 없는 이 총점 자리에다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세 사람의 평균이 딱 나오겠지만서도 중간에 합계가 들어가면서 평균이 들어가니까는 합계는 총점은 빼고 평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점이가 너무 많죠? 홈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소점이와 자릿수를 줄일 거예요. 한 자리만 나오게. 표시 형식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 홈이라는 메뉴, 홈. 그럼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오른쪽에 보면 소점이와 자릿수를 늘리는 게 있고 줄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를 줄여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총점 계산하고 평균 계산했잖아요. 이따 등수도 계산하고 판정도 계산하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체결을 한 번만 해도 내려가요. 통째로. 아까는 총점 따로 계산하고 평균 따로 계산하는 거로 보여드렸지만 한꺼번에 해서 즉 60만 명이 시험 보면 한 사람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합계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줄을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들어가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평균까지 계산했더니 평균도 소점 이하 한 자리가 쫙 맞아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얘가 소점 이하가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어떤 애는 없고 어떤 애는 있고 그러면. 그래서 자릿수를 한 자리를 다 줄인 거지. 줄여놓고 자동 체크해도 되고 한꺼번에 줄여도 되고. 등수 한번 매겨볼게요. 여러분 인쇄물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다가 공식을 써놨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게 답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뭐냐 이거죠. 함수. 아까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 뭐 했었어요? 썸 함수도 써봤고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도 써봤고, 이 책에 지금 인쇄물에 보면 랭크라는 함수도 써야 되고 if라는 함수도 써야 되고 등등 여러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수는 뭐냐면 기능이다. 어떠한 일을 하는 기능이다. 얘를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F 열고 괄호 fx 이렇게 쓰잖아. F. 이게 펑션이에요. 펑션의 줄임말로 x는 미지수의 대표적인 글자.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래서 펑션을 fx라고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컴퓨터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우리 F4번 키 눌렀었죠? 그 F4번째 F가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F4번을 누르면 셀 주소 참조 방식이 절대 주소, 혼합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기능이 있던 거예요. 원래 그 키가. 근데 엑셀에서는 얘를 수학처럼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 그런데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은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내가 60만 개 합계를 구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급히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는 sum 쓰고 여기다가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잖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합계를 촥 구하더라 이거지. 여기도 보시면 조금 전에 평균을 구했는데 이 세 가지의 평균을 내가 구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 하기가 싫어. 그래서 에버레이지 함수를 썼더니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기능에 의해서 척하니 평균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게 엑셀에서 말하는 함수. 사실은 수학에서는 함수도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그거를 본래 영어는 펑션인데 어느 교수님인지 몰라도 함수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 제가 전공한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터 과학이라고 불러요.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과학이라고 전공을. 근데 과거에는 전자 계산학과라 그랬어요. 컴퓨터 학과를. 그 영어로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니까 왜 영어를 쓰냐? 골키퍼도 쓰지 말고 수문장, 문지기라고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문지기. 축구 경기할 때도. 그래서 한자로 한글로 쓰다 보니까 전자계산학과라고 한 거죠. 컴퓨터도 컴퓨터라고 부르면 되는데 전자계산기라고 불렀단 말이야.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니까 함수라고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함수가 다른 말로는 기능이에요. 기능. 마치 리모컨. 띡띡띡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띡띡 누르면 채널이 막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리모컨에는. 그게 영어로는 펑션. 그걸 수학에서 리모컨을 부르려고 그러면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말은 같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했는데 등수 한번 매겨볼 겁니다. 등수 매기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총점을 갖고 평균을, 등수를 매겨도 되고 평균을 갖고 등수를 매겨도 돼요. 그러면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는 R A, 자, 는 썼죠. 는 R A N K 괄호 열고 랭크. 랭크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등에 랭크 됐습니다. 등수, 순위, 서열 그걸 매기는 기능이에요. 자, 10명인데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눈으로 검사하려고 그러면 홍길동이가 1등이 2등은 임꺽정인 것 같고 3등은 하기 싫어지죠? 이제 3등서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60만 명이 시험 보면 1등 구하기도 60만 명을 쳐다봐야 되잖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죠. 넘버. 내 점수. 얘의 순위를 구하려고 그래. 얘의 순위를 구하려고 그래. 내 거죠. 내 거. 내 점수죠. 컴마. REF. 리퍼런스라 그래서 참조 대상이라고 해요. 용어로는. 몇 명이 시험 봤니? 이거지. 10명인데요. 이거지. 10명. 60만 명이 시험 봤으면 60만 명을 잡아야 되겠고.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파란색 아까 내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녹색은 누구 거예요?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죠. 이럴 때. 아까 이거 기본 점수 클릭했더니 딴 눈동 있었잖아요. 이럴 때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꼈지 않습니까? F4번. 엔터 치면 돼요. 그럼 내가 1등이야.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물론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해도 돼요. 아까는 미리 다 해놓은 거니까 얘만 가지고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그렇죠. 1점에 9등이었네. 근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 98이 아니야. 얘가 78이야.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6등 됐어. 알아서 등수가 바뀌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심사위원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냐면, 맞습니다. 홍길동 이 학생은 94가 아니고요 74였어요. 졸지에 꼴찌 됐어. 일집애가 8등이 됐어. 그래서 아까 9등이었던 애가. 그런데 원래대로 98 그러면 어떻게 돼? 94 그러면 1등이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 원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총점 평균 등수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78이다 라고 고쳤는데 등수를 다시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막 고생해서 등수를 다시 매길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와서 미안해요, 알고 봤더니 얘가 98 맞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등수를 또 다시 매겨야 되잖아. 속된말로 칼부림 나요. 3일에 걸쳐서 등수를 계산했는데 점수가 바뀌는 순간 3일을 또 고생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가 점수가 바뀌면 알아서 총점 평균이 바뀌면서 등수가 착 바뀌어. 그것이 엑셀의 묘미다 이거죠. 등수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는 RANK라는 함수를 쓰고요. 넘버는 뭐냐면 등수를 구할 내 점수예요. 내 점수, 내 넘버, 내 값. 예. 그 다음에 컴마 REF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REF는 리퍼런스라 그래서 참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나 3등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죠. 전국에서? 아니요. 니네 학교에서? 아니요. 니네 반에서? 아니요. 우리 분단에서요. 니네 분단 몇 명인데? 4명이요. 그럼 4명 중에 3등 한 거잖아. 그래서 누구랑 봤냐 이거야. 얘가 얘네들이랑 봤지. 나도 포함해서 얘를 갔지. 근데 내 거는 왼쪽 거는 내 건데 남의 것도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거 얘네들은 F4번 킬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 찍혀야 돼. 안 찍히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동 체크해 주시면 답이 탁 되겠지. 판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21번 줄에 여러분들 여기 인쇄물 보면 21번 줄에 는 if 가로 열고 누가 내 평균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라면 전시의 작품 심사 결과에 의한 통과. 이 사람 전시에 출품하는 거예요. 이제 콤마 여기다가 통과라고 쓰고. 잠깐만, 글자가 이상하다. 이게 왜 기억이 찍혔지? 잠깐만요. 키보드가 이상해졌어요. 통과라고 하고 90점 미만이면 빈칸을 두고 싶은 거예요. 빈칸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빈칸이에요. (90점) 이상인 사람은 통과라고 찍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빈칸을 둬야 누가 통과가 됐는지 통과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썼는데, 이렇게 수식을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면 통과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빈칸이다. 빈칸이란 뜻이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빈칸이란 뜻입니다. 엑셀에서. 예. 그래서 몇 명이 통과됐는지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2번 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글자 중에서
통과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제가 쓰는 대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인쇄물에는 요렇게만 써놨는데 요렇게만 썼는데 앰퍼샌드 명이라고 붙여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통과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세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우리 학교에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를 셀 수도 있고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 평균 90점 이상이 된 사람이 몇 명인지, 평균 60점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거를 개수를 셀 때 조건에 맞춰서 개수를 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주는 함수가 조건부 개수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숫자가 나오죠. 5이면 5, 6이면 6. 그런데 몇 명하고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앰퍼샌드를 결합해 주면 결합 연산자에 의해서 명자가 뒤에 붙어요. 몇 명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홍길동이가 98이 아니라 만약 68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럼 아까는 1등이었는데 꼴찌로 바뀌었고요. 평균이 90이 안 되면서 판정에는 빈칸으로 나왔고 더불어 통과자가 이제는 4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면 그와 연관된 모든 공식에 의해서 결과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엑셀이 하는 재미죠. 엑셀이 아니면 이걸 못해요. 예. 이 데이터가 10명인데 10건이 있잖아요. 100건이든 1000건이든 간에 이 중에서 어느 조건에 맞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3등까지 1등, 2등, 3등만 색깔이 좀 달리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노란색이 들어가든 빨간색이 나가든 뭐라도 색깔을 좀 진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점수에 상관없이 등수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등, 2등, 3등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위원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등수가 바뀌니까 1등, 2등, 3등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알아서 3등까지만 1등, 2등, 3등만 색깔이 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랗게 칠을 했는데 이건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지정했다고 하죠. 서식을 직접 지정했잖아요. 서식을 꾸미기. 그런데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렇게 블럭 잡습니다. 알맹이만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홈이라는 기본 메뉴에 가셔서 홈이라는 메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 그리고 수식.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그럼 여기 밑에 수식란이 있잖아요. 밑에 거기다가 23번째 줄. i의 5번째가 요거죠. 요거. 근데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와야 돼요. 달러의 i의 5번째. 자세히 보시면 달러 표시가 앞쪽으로만 와야 되거든요. F4번키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달러 표시가. 직접 쓰셔도 되고요. 는 달러 i의 5 직접 쓰셔도 되고요. 얘가 작거나 같다 3. 등수란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3등 이하라면 이런 거죠. 3등 이하라면. 그리고 서식에 가서 굵게 할 거고요. 굵게. 글꼴은 굵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3등 이내 들어왔으면 서식에 가서 글꼴의 굵기는 굵게 할 거고요.
글꼴의 색깔은 빨갛게 할 거고요. 치우기에 가서는 색깔을 연한 녹색으로 할 겁니다. 노란색 옆에 보면 녹색, 옅은 녹색 있죠, 그렇죠? 흐린 녹색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한 녹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로 굵게 진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일부러 촌스럽게 한 거예요. 확인. 자, 1등, 2등, 3등만 색깔이 나왔죠? 근데 홍길동 점수가 98이 아니라 68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점수가 1, 2, 3등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겠고, 임꺽정도 88이 아니라 78 같으면 얘도 등수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알아서 1, 2, 3등만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요. 조건부 서식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아까 보셨잖아요. 조건부 서식 누르면 되게 뭐가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세 규칙 들어가서 수식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얘가.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고 해서 엑셀로 시험 보는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나와요. 조건부 서식을 수식으로 꾸미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고 서식 꾸미고 계산하고 하는 과정을 마무리 짓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이 데이터 말고 아까 입력받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운로드 해드린 거 데이터 분석 및 관리라는 거를 얘를 불러와서 이거 가지고 작업하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볼 거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저도 그거 한 장만 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어떤 분은 바탕화면에 저장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요거였죠? 네. 한글 서식 및 그 다음에 엑셀 강좌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셀 참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적 수당은 7%래요. 세금은 5%래요. 그러면 는 왼쪽에는 실적, 그렇죠? 실적 곱하기 실적 수당률 저 위에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눈이 안 된다고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요 위에 편집이라고 하는 거 노란 줄 뜬 거 하나 있어요? 그걸 꼭 눌러야 돼요. 자, 실적 수당에다 는 왼쪽에는 실적 곱하기 저기 실적 수당률. 근데 실적은 왼쪽에 있는 내 거지만 수당률은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F4번 키. F4번 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금. 기본급의 5%입니다. 기본급의 5%예요. 는 왼쪽에는 기본급 클릭했죠? 왼쪽 거죠. 왼쪽 거. 내 거죠? 곱하기 5%. 5% 떨어져 있죠? F4번 키. 급여는 는 기본급 클릭하고 더하기 실적수당 클릭하고 빼기 세금.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뺄 거예요. 그렇죠? 실적에 대해서 7%를 수당으로 받았으니까 기본급에다 수당을 더할 거고 세금은 빼야죠. 세금까지 더해서 가져가면 안 되지. 세금은 내야 되니까. 엔터.
그럼 이 세 가지가 한 사람당 계산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슉 됐죠? 자동 채우기 슉 따닥 그럼 끝난 거죠. 선생님 아까 실적수당 뭐 누르라고 하셨죠? 어떻게? 실적수당 뭐 누르라고 하셨죠? 실적수당 여기 7% 아니 아니 처음에 F4번 키. 실적 곱하기 실적 자 보세요. 는 자기 실적에다가 저기 수당 7%를 곱할 건데 그거에 대한 거 F4번 키 눌러서 엔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수당이 7%가 아니라 6.5% 같으면 어떻게 돼? 6.5%로 바뀌면 다 수당이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8%로 올라가면 또 수당도 바뀔 거고 10%로 가면 또 수당도 바뀌면서 급여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당, 세율이라든지 얘를 한 번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나머지가 착 계산이 돼야 되거든. 틀 고정 시트 보셨어요? 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볼게요. 양이 제법 되죠? 쭉 내려보시면 이 오른쪽 항목이 뭐였죠? 다시 올라가 봐야죠? 거래량 거래량. 내려가요 이렇게. 몰라. 그럼 요거는 뭐였죠? 또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지.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칸이 별로 없지만 칸이 옆으로도 더 많으면 옆으로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어디 거지? 그럼 다시 앞으로 와야죠. 베네디스 유통이네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줄하고 두 칸 C라는 칸까지는 항상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듯 이렇게 드래그 하더라도 두 번째 줄만은 고정됐으면 좋겠거든. 두 번째 줄 아래가 세 번째 줄이고 C 다음이 D죠. 그러면 D의 세 번째 마흔성 요거다 놓으시고 보기 틀 고정 하셨어요? 네. 자 이제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돼요? 옆으로도 가보세요. 옆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막 가보세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이더라도 회사 이름은 안 움직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틀 고정이에요.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입력할 때도 항목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실 때 그러니까 보기라는 메뉴에 있는 겁니다. 보기라는 메뉴.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 밑에 창 나누기 아까 틀 고정 옆에 보면 창 나누기라는 시트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오르락 내리락은 상관이 없는데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세네 번째 줄에 있는 거하고 저 아래 5000번째 줄하고 비교해 보고 싶어요. 여기는 뭐 90번째 줄밖에 없지만은 올라가면은 밑에 게 내려가면 위에 게 안 보이잖아요. 항목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그래서 얘를 반을 딱 갈라놓고 보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데나 중간쯤에다 놓고 나누기 보기라는 메뉴 끝에 가시면 창 그룹에 나누기라고 있어요. 나누기 누르면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커서를 어디로 넣어요? 25번이든 아무데나 자기가 놓고 그 나누기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앞에다 놓고 나누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4면이 생기죠. 고기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로선이 있고 가로선이 있죠. 네. 세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세로 경계선이 사라지고 가로로만 나눠져요. 가로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없던 거로 치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엑셀 오른쪽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네.
올라온 화살표 밑에 보면 하나 더 있죠? 네. 걔를 잡아 당기면 그게 선 나누기는 거예요. 그게 창 나누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끝에도 있어요. 아래도. 그러네. 아래도 있죠? 이렇게 내리시면. 아, 그럼 보세요. 여기는 위에 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거 보고 있고, 아래다 클릭해 놓고 얘는 내려가면 아래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거랑 저 아래 거랑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글자를 고치면 요 위에 있는 것도 내려가서 보면 고쳐져 있어요. 자, 여기 이 줄을 92번 줄을 제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바꾸면 얘도 바뀌는,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윗동네도 바뀌어요. 똑같이 92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보기만 하라 이거지. 보면서 저 윗동네하고 2018년도 1월달하고 2018년 8월 10월달 거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보자 이거지. 이럴 때. 네, 그래서 보기라는 메뉴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렬로 갑니다. 정렬.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해보니까 헷갈리는 거고요. 이 뒤로 가면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는요, 홈 메뉴에 가도 정렬이 있고요. 홈. 데이터라는 메뉴 가셔서 정렬도 있어요. 주로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작업을 합니다. 자, 번호가 있죠? 거래처가 있죠? 담당자가 있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금액이 누가 제일 많은지 궁금하고 싶으면 금액이란 동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금액이란 동네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시면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가 순서대로 나열돼요. 우리는 옆에다가 순위를 계산해서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편하지. 신기한 게 저희 고등학교 때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PC가 있긴 있었다. 81년도 82년도니까 그때 PC가 있었어요. 79년도에 처음 컴퓨터가 PC라는 게 등장했고 그 이전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비쌌지만 있었는데 대다보 큰 종이에다가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를 선생님이 학번하고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인쇄를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매직으로. 그거를 정문 옆에 밖에 말고 안에 대다보판에다가 쭉 적어서 붙여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그러면 누구는 맨 위에 있느냐 누구는 저 밑에 있느냐 그거 보는 게 재미야. 밑에 있는 애들은 칼로 다 잘라내요. 자기 이름을. 창피하니까. 그때는 그게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야. 학생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가 그렇게 막 발전되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누가 1등인지 꼴찌까지를 정렬을 해서 수작업으로 다 정렬을 했을 거야. 그래야 그거를 다 손으로 썼잖아. 매직으로. 참 고생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하셨다. 단지 우리 때는 그게 창피하니까 이름을 잘라내고 막 이렇게. 근데 찾아보면 돼. 홍길동, 야, 네 이름 없다. 너 밑에 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지금은 쉽죠. 이게 만약에 점수라면 내림차순 해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게 착 나오는 거잖아.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래 데이터는 뭐예요? 얘는 건든 거잖아. 지금 원래 데이터는 여기 번호, 오름차순, 이게 원래 데이터야. 아까 틀고정이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원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죠. 모르잖아. 거래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건드는 순간 데이터가 흩어지죠. 왜? 여긴 번호가 없잖아.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가 번호를 만들어줘야지. 여기다 번호를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B라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럼 B라는 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번호 1, 2 해보세요. 가운데 정렬해서 1, 2만 2개 쓰세요. 1, 2 2개 쓰셨어요? 1하고 엔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한 칸이 삽입이 되는데 왼쪽에 A가 좁잖아요. 그 좁은 칸만큼만 넓어져요. 그럼 경계선 어떻게 해라? 마우스를 이렇게 넓히면 넓어지니까. 그리고 번호라고 쓰고 밑에 1번 엔터 2번. 이거 입력하셨습니까?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보세요. 1번과 2번 블럭 잡아보세요. 1번과 2번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점 있죠? 자동 채우기 점 더블 클릭. 들어갔어요? 1, 2 두 개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그 점 있잖아요. 밑에 끝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번호가 쫙 1번 번호가 매겨지죠. 아쉬운 게 뭐죠? 얘는 안 이뻐. 그 옆에는 때깔이 좀 이쁜데, 그렇죠? 색깔도 있고 뭐 꾸며놨는데 얘는 없잖아요. 자, 이거 꾸미는 방법 보세요. C 클릭하고 C라는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C라는 동네가 블럭이 잡혔죠? 자, 붙여넣기 옆에 보시면 빗자루 그림 보이세요? 빗자루 그림, 여기 C라는 데를 클릭해 놓고 나서 빗자루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내용 말고 꾸민 거 서식만 복사한 겁니다. 그 B를 클릭하세요. B. 그 빗자루질을 B에다 쫙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도 줄 쳐졌잖아. 대신에 B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가운데 정렬. 얘도 선이 필요하고 첫 줄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서식이 안 이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라는 동네에 있는 서식을 B라는 동네에다 붙여주는 거야. 우리 미용실 가면 그러잖아요. 김태희 머리 해주세요. 이영애 머리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안 하세요? 남자 이발소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림이 있어요. 나 3번으로 해줘요. 그럼 그렇게 깎아주거든. 편하거든. 그게 모양을 복사하는 거죠. 모양을 복사. 서식을 복사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정렬에 와서 얘는 번호가 있으니까 거래처 명단, 거래처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경성이 위로 있고 태강이 아래로 내려갈 테고 담당자는 오름차순하면 김덕훈이 위로, 최소라가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지. 똑같은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같은 김섬이라면 금액 높은 게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까처럼 번호는 유일한 번호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하면 중복되는 게 없지만 담당자는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렬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를 눌러서 지금은 담당자별로 오름차순을 했는데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만약에 금액이 이름이 담당자 이름이 같으면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내림차순으로 하시오. 같은 김선미 씨가 여러 번 나오면 금액이 큰 게 위로 올라가게 하시오. 이런 거죠. 확인. 그럼 같은 김선미 씨 중에서는 이제 큰 숫자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안정훈 씨도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최소라 씨도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이렇게 정렬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정렬 사용자 지정으로 갈 겁니다.
이번엔 등급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요. 우리가 등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등급이 위로 올라갈까요? 우대 일반 파워 중에서 어떤 게 위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파워. 그 다음에는 우대. 그 다음에는 일반.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레벨이 그렇게 생겨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글자로 되어 있잖아, 글자. 근데 얘를 오름차순 정렬하거나 내림차순 하게 되면 우대, 일반, 파워. 거꾸로 말하면 파워, 일반, 우대. 파워, 우대, 일반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만 정렬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고객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면 원래 데이터가 될 테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워, 우대, 일반 회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대로 정렬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책, 과장, 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과장은 기억이고 차장은 치읓이고 인턴, 사원, 뭐 국장, 사장, 이사 여러 가지 직책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뭐 사무관, 이사관 많잖아요. 그렇죠? 군대 계급 보세요. 군대 계급. 우린 짝대기 하나라고 하지만 본래는 이병, 짝대기 두 개는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이런 계급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하사는 히읗이잖아. 그럼 별넷은 뭐예요? 별넷. 대장. 디귿밖에 안 돼. 디귿. 병장보다 아래야. 가나다 순으로 말하면. 하사가 제일 높아. 히읗이라고. 군대 계급이 완전 당나라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급은 어떻게 매기냐면 정렬을 내가 정해줘야 돼. 컴퓨터야 우대 일반 파워가 있는데 파워가 제일 높아 하고 컴퓨터에 알려줘야 얘가 알아들어. 자, 정렬 대화 상자 어디 가서 우대 등급이라는 동네, 이 동네에 가서 클릭해놓고 하시면 편하고요. 다른 데 클릭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정렬 대화 상자 가셔가지고 등급별로 정렬을 하겠다. 등급별로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내가 지정해 줄 거야. 내가 지정해 줄 거야. 근데 그 순서가 어떤 거냐면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하고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 등급이 사람이 말하는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렬에 가서 고객번호가 아니라 등급별로 매길 건데 그 매기는 기준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다가 그런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을 군대 같으면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뭐 대령, 중령, 소령 이런 계급을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책이나 계급을 등록을 해놓자. 그리고 엑셀 안에다가 하나 추가하셔야 되죠.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그 등급을 세 줄에 걸쳐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왼쪽에 하나 들어가거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파워, 우대, 일반 순서대로 나와요. 혹시 만약에요 여기는 글자보다 파워 회원까지 써 있는데 목록 항목에다가 그냥 파워만 쓰면 컴퓨터가 읽지 못하나요? 파워 회원하고 파워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알아듣는데 엑셀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있는 고지고대로 다 알려줘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있죠. 같은 파워 회원이라면 구매액이 많으면 위로 올라가게 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첫 번째 등급은 알겠고 첫 번째 기준은 그럼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구매액이 내림차순. 아, 숫자는
사용자 지정 정렬을 못합니다. 5 다음에 3이 나오고 3 다음에 8이 나오고 8 다음에 20 나오고 이렇게 뒤죽박죽 안 돼요. 숫자는 못 건드려요 함부로.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는 파워회원끼리 중에서는 금액이 높은 사람 위에, 우대원도 우대원끼리는 높은 사람이 위에, 작은 사람이 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색깔을 칠해놨죠? 색깔. 자, 색깔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면 좋겠어. 색깔이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면 좋겠어. 그럼 이름이란 동네에 클릭을 했잖아요. 정렬. 그냥 오름차순하면 안 되죠. 가나다순으로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정렬 대화상자에 가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값이 아니라 셀의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뉘리끼리 한 거로. 그 색깔별로 하겠다. 근데 그 셀 색깔에는 뉘리끼리 한 색깔이 하나 있네요. 얘를 정해주면 돼요. 만약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기준으로 확인. 그러면 색깔이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이 위, 노란색이 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색깔을 지정해주는 색깔이 위로 간다. 원래는 고객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던 애인데 색깔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색깔만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이름에 가서 글자 값이 아니라 셀 색깔, 글자 색깔이 아니라 셀 색깔이죠. 근데 그 옆에 셀 색깔이 뉘리끼리 한 개 하나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얘를 위로 아래로, 야 뉘리끼리 한 거 밑으로 내려 그러면 아래로, 얘를 위로 올려 그럼 위로, 그러면 뉘리끼리 한 게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요? 뭐를 분석하면 좋을까요? 아까는 데이터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대 모으고 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강병희 씨부터 최건희 씨까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는 봤잖아요. 어떻게? 분기별로 분기별로 다 돼 있잖아요. 1분기. 1분기랑 2분기랑 비교한다든지. 그렇지. 또 하나, 본사 소속하고 영업소 소속별로 따져볼 수도 있어요. 본사는 분기별 매출이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영업소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는 각각 몇 명이, 지금이야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한 500명 된다면 본사도 있고 서울지사도 있고 부산지사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사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그룹별 계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그룹별 계산한다. 즉 본사 그룹이냐 영업소 그룹이냐, 아니면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1분기 그룹 2분기 그룹이 아니라 줄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줄 단위로. 본사냐 영업소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보여드릴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계산 못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입력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잔뜩 입력해 놓고 고생을 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골마 터지니까 가져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근데 몇 년씩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근데 얘는 더 이상 못해요. 계산을 못해요. 더 이상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룹을 져야 돼. 그룹을. 본사 그룹, 영업소 그룹을 져야 돼.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죠? 정렬이에요. 오름차순하든 내림차순하든 본사는 본사끼리 모아야 되고, 영업소가 위에 있던 본사가 위에 있던 간에 모아놓지 않으면 계산을 못해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하고 상관없어요. 본사는 본사끼리 모으면 되고, 영업소는 영업소끼리 모으면 돼요. 하셨습니까? 그 다음 부분합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해놨니? 아니죠. 이름 아니잖아. 뭐로? 소속별로 바꿔줘야지. 그럼 왜 얘는 이름을 타령했느냐? 뭐로 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처음에 있는 항목을 갖고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아니 소속이야 하고 알려줘야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합계부터 계산해 주겠다 그래요. 총 매출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확인. 답이 나와. 자, 요거 눌러도 돼. 1단계, 2단계, 3단계. 탁 나와. 2단계 눌러보면 딱, 오, 짱이야, 짱. 자, 이번에 부분합에 가서 3, 4분기, 2, 4분기, 1, 4분기 할 거 5개 다. 총 매출까지 포함해서 합계 말고 평균을 바꿔. 합계 말고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계 말고 평균 확인. 그리고 1수준, 2수준, 2수준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뭐가 분석이 되죠? 본사가 잘했어요. 4, 4분기 잠깐 빼고 월등히 잘했어요. 그럼 영업소 대표를 영업소 소장을 불러서 대표님이 4분기는 본사를 앞질렀네요.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해줘야지. 그리고 본사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 싹을 놈아 이따밖에 못했냐고 한 소리 하지 말고 격려를 해주면 되지. 잘하셨는데 4분기는 주춤했네요. 다음에 계속 이러면 미워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갑질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럼 다 때려치고 나간다고. 그 세밀한 건 3그룹을 보면 되지. 3단계를 보면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부분합에 가서 최대값을 바꾸면 최대값으로 바뀌고 평균을 누르면 평균으로 바뀌는 건 알겠는데 평균하고 최대값을 같이 못 보잖아. 평균도 보고 싶고 최대값도 보고 싶고. 그렇죠? 자, 중첩 부분합 갈게요. 중첩 부분합. 얘는 이제 본사 소속별로 정렬되어 있네요. 부분합에 가서 이름이 아니라 소속별로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뭐 1, 2, 3, 4분기 다 체크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총 매출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총 매출. 총 매출에 대한 평균을 하나 딱 계산할 겁니다. 총 매출만.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 총 매출은 빼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만 갈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확인 누르지 마세요. 만약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매출에 대한 평균값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분기별 최대값으로 바뀌어 버리겠지.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라고 체크했으니까 얘를 빼면 되지. 얘를 빼고 확인 누르면 오케이 바리. 처음에 계산한 평균 나오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 최대값이 나중에 나타나요. 근데 먼저 계산한 게 아래로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게 위로 올라옵니다. 밀어내기야, 밀어내기.
그러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바뀌어요. 이걸 윤곽이라고 하는데 윤곽이라고 하는 그룹 윤곽이 나오는데 그룹이 아까 계산할 때는 3그룹만 나왔었잖아요. 하나만. 네. 1그룹, 2그룹, 3그룹인데 하나 더 생기죠. 만약 여기다가 인원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인원수. 이름에 대해서 인원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건 다 빼고 이름에 대해서 인원수를 개수 확인 누르면 틀렸다. 소속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주책이야. 강병이 하나잖아. 에이. 그럼 부분합 어떻게 될까요? A 모두 제거. 안 하겠다. 다시 딱 지워버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소속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이름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소속, 그룹 항목은 소속입니다. 소은사 영업소는 소속으로 그룹을 해놓은 거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본사는 5명, 영업소는 8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개수가 아니라 최대값을 계산할 건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대값을 또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나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까 계산했던 이름에 대한 개수가 안 나타나잖아요. 요거 뺐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하면 최대값도 나오고 개수도 나오고 여기다 또 밑에 있는 총 매출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도 하나 끼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그만할래 라고 하면 부분합에 가서 뭐 한다? 모두 제거.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자, 자동 필터부터 저 뒤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습을 원하시면은, 수강을 원하시면 이제 3일차 수업 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